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8일 J캐스트 뉴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엔화 약세 대책이 경제이론상 필요없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전직 경제관료이자 시사평론가인 다카하시 요이치가 투고한 칼럼인데요. 모두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엔화 약세를 걱정할 필요 없다며 반론을 펴고 있군요. 과연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환율은 두 가지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교환 비율은 각각의 양의 비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율은 양국 간 통화량의 예상비와 거의 비슷하다. 이는 국제금융이론에도 맞는 말이며 그동안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엔화 약세는 GDP 플러스 요인.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미일 통화 공급량은 각각 672조엔 5.5조 달러이며 그 비중은 달러당 122엔이다. 일본의 통화 공급량은 금융 완화 기조여서 증가하는 반면 미국 통화 공급량은 금융 긴축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환율은 현실 통화 공급량에서 크게 괴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의 문제인가? 엔화 약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론은 외치지만 경제이론상 불필요하다. 원래 엔화 약세는 GDP 플러스 요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국 통화 약세는 긴축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불만이 나온다고 해도 이걸 막는 건 국익에 어긋난다. 이는 국제기구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10%의 엔화 약세면 GDP는 1% 정도 높아진다. 그 결과 세수 증가도 기대되므로 엔화 약세는 억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수출 비중이 낮고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엔 역풍이지만 반대로 대기업엔 순풍으로 중소기업의 마이너스를 메우고도 남으니 GDP와 세수가 늘어난다. 중소기업에는 수당을 주면 되고 엔화 약세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증가한 세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플러스라는 통계는 나오고 있다. 재무부 발표 2021년도 법인기업 통계에서 전 산업의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 33.5%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에서는 2022년 4월에서 6월분도 공표돼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7조 6,716억엔,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28조 3,181억엔이다. 경상이익은 역대 최고다.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정상화로 실적 회복이 됐기 때문이다. 경상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늘어난 것은 비영업이익 투자 수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취이자 등은 역대 최고였다. 그 주된 원인은 엔화 약세에 의한 해외 투자 수익의 증가이다. 엔화 약세 효과는 수출 확대라는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과거의 해외 투자 수익 형태로도 나타난다. 보통 현지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이 늘지 않으므로 엔화 약세 효과는 제한적이라 말하지만 현지 생산이라면 해외 투자를 이미 실시 중일 것이고 그 경우에는 수출 증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수익 증가로 대체됐을 것이다. 이번 법인 기업 통계에서는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엔화 약세는 GDP를 증가시키며 세수 증가 요인이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증가된 세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다. 법인 기업의 경상이익이 버블기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신문에서도 TV에서도 여러 번 방송되고 있지만 다들 모른 채 하고 있다. 지금 찾아야 할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엔화 약세 대책보다는 역대 최고 세수를 살린 경기부양책, 생활원조 정책일 것이다. 엔저 문제는 글쓴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언제 미국이 정상화되느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괜찮을 테지만 전쟁이 중단됐을 때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구 수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엔화 약세 장점을 부정하고 있어요.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된 일본에서 엔화 약세는 제멋대로 무역 수지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에너지 수입 가격을 폭등시켜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은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찾아 일본 이외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 유보도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선심성만 추진했을 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은 가속됩니다. 세계는 그것을 간파하고 엔 매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이미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지만 서민들은 그러지 못하고 재앙에 시달릴 뿐입니다. 신봉자들은 이제 패배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경제 불황은 일본의 보수적인 회사 때문으로 미국의 경쟁 능력주의를 따르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행정부에 보조금이나 추가 대응을 요구한다. 거기에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은 작은 정부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환율에 개입하고 있지만 경제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디폴트마저 용인하려 했었다. 당장 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대주고 불황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거의 사회주의 사회인 일본의 경쟁 원리는 작용하지 않는다. 원래는 엔화 약세든 강세든 대응해서는 안 된다. 엔고의 수혜기업이 위험하다고 도우면 어떻게 하겠나? 불어난 세수를 곤궁한 사람에게 쓸 수 없다고? 그냥 쓸 생각이 없는 거다. 엔화 약세로 아무리 세수가 윤택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이권 관계에 쓰고 세수는 늘어도 증세를 하니 엔화 약세의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세수의 쓰임새가 선거 지반의 강화와 유착기업 이권으로 이어지는 지출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이 늘어난다 해도 자신과 친족의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의 부패입니다. 칼럼에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본인도 자주 말했듯이 지금의 일본은 GDP 갭이 30조 엔이나 된다. 수요 부족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일본에서 세수를 늘리면 어떡하겠는가? 사회에 수요가 없을 때 돈을 더 걷게 되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지금 일본처럼 수요가 부족한 상태일 때는 감세, 재정 지출을 하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옳다. 이런 지금의 일본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긍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거시경제를 알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늘어난 세수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심플하게 이 말은 맞죠? 그러나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는 것도 일본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게 일본의 낮은 GDP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급료를 올리기 어려운 약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가파가 태어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감소하면 수익과 고용 재분배가 이루어져 실력 있는 기업이 걸러지고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돌쇠 한마디! 누가 보더라도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테니 계속 그렇게 눈을 가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